민생이 우선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나라 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전역을 법인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정책 시행 앞뒤로 각각 8개월간의 주택 거래량을 비교하니 법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 1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어 일명 객투자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법인 외국인 부동산 수요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에 기반한 투기용이기에 법인과 외국인 대상의 토지거래 허가제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됩니다. 작년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가 뒤섞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들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다 하니 대부분의 국민들께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위헌이라느니 공산주의라느니 발목 잡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경제지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둥 투기 세력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고 외국인이 갭투자로 손쉽게 불로소득을 올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기에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했습니다. 뭐든 처음엔 반발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도 면밀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결국 주권자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토지는 유한하고 공적인 자산이기에 실수요자가 사용해야 하고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는 돈 벌 수 없는 나라, 누구나 평생 질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해본 결과입니다. 이재명이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라는 절망, 청년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취업문이 극도로 좁아진 탓에 주식과 비트코인에 내몰린 청년들의 자주 섞인 말입니다. 대박나면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실패하면 한강물에 빠져야 한다는 충격적인 한탄이지요.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고 살아온 어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집니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부모 세대가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역동성마저 위협할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선택할 자유가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150개 이력서를 쓰고 홀로 원룸에서 세상을 떠난 청년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었을까요? 주 120시간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에게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유,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열린 캠프에서 발표한 1차 청년 공약에는 이러한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첫째,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누군가에는 푼돈일지 몰라도 청년들에게는 그 돈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으려면, 즉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고용보험 수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본주택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게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학생들이 돈 걱정덜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도 군복무 청년상해 보험 지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든 병역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을 실천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관련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늘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개혁과 정책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야 청년들의 삶이 진짜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전한 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광교원천 행복주택 주거약자 에어컨 설치 현장 방문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 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주관리소장, 이현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는데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도 공급 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기로 했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여기처럼 좋은 위치에다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80%가 이런 집이라며 집으로 장사를 하고 집을 사 모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올라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고 월세 내면서 쫓겨다닌다.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의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이하 경기 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은 청년, 대학생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에만 기본 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으로 업무 처리 지침을 바꿨지만 이미 준공된 세대에는 여전히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된 경기행복주택 입주세대 중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에어컨이 공급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개정된 업무 지침을 입주 완료, 세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205세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이달 중 설치를 완료하고 남양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화성 동탄 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등 나머지 단지도 하반기 내 순차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